건강검진표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빨간 글씨로 표시되나요? 오늘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검사표 숫자부터 밥상 선택, 약 복용 상식까지 천천히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흐르는 지방 성분입니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립니다. 혈관 벽에 들러붙어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실어 나르며 정리해줍니다.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은 당과 지방이 남았을 때 에너지 저장 형태로 쌓이는 성분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지방간과 췌장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럼 기준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숫자는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단위를 씁니다. LDL은 70 미만은 매우 낮음, 70에서 99는 목표 범위, 100에서 129는 경계, 130에서 159는 높음, 160에서 189는 매우 높음, 190 이상은 매우 높은 단계로 봅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 범위, 150에서 199는 경계, 200 이상은 높음으로 봅니다. HDL은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을 권장합니다. 수치는 병원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목표치는 질환 위험도에 따라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계시거나 당뇨와 만성 신장병이 있다면 목표 LDL을 70 미만으로 더 엄격히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주세요. 검사 준비도 중요합니다. 중성지방은 식사에 영향이 큽니다. 정확한 비교를 원하시면 검사 전 8시간에서 12시간 금식을 권합니다. 물은 소량 가능하고 약 복용은 처방 지시에 따릅니다. 최근에는 비공복 검사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면 공복으로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검사지는 같은 병원,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은 밥상 이야기입니다. LDL을 높이는 주범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삼겹살과 갈비의 기름층, 버터와 생크림, 치즈와 아이스크림, 라면, 스프와 튀김옷, 빵과 과자의 쇼트닝과 파뮤. 이 식품들을 자주 많이 드시면 LDL은 올라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 보리와 현미의 섬유질, 콩과 완두, 병아리콩, 사과와 배, 가지와 오크라 같은 미끈한 식감의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붙잡아 배출을 돕습니다. 둘째, 식물성 스테롤과 불포화지방입니다. 호두와 아몬드, 땅콩과 캐슈너트, 참기름과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식품들은 LDL을 낮추거나 HDL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기름은 한 스푼만 넣으시고 열량이 높아 체중이 늘면 중성지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또 다른 길로 오릅니다. 설탕과 과당이 많은 음료, 흰쌀밥과 흰빵, 떡과 과자처럼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원인입니다. 특히 밤늦게 달콤한 간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중성지방이 더 잘 쌓입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음료 정리입니다.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설탕을 넣은 커피와 차를 줄이고 물과 보리차, 무가당 차로 바꿉니다. 과일은 통째로 소량만 드시고 주스나 말린 과일은 당과 열량이 높아 조심합니다. 술은 중성지방을 빠르게 올립니다. 가능하면 줄이고 드신다면 식사와 함께 천천히 적은 양으로 제한하세요. 이제 장보기 요령을 드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줄이기 하나, 늘리기 하나입니다. 버터와 생크림, 아이스크림을 줄이고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소량 늘립니다. 빵은 흰식빵 대신 통밀빵과 호밀빵을 고릅니다. 과자는 적게, 대신 사과 반개와 무가당 요거트를 고릅니다. 가공식품의 성분표에서 트랜스지방 0g 표기만 믿지 말고 성분의 쇼트닝, 마가린, 부분 경화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에 더 직접적이지만 짠맛은 과식을 부르고 체중을 늘려 중성지방에 간접 영향이 큽니다. 짠맛도 함께 줄여보세요. 조리법도 바꿔봅니다. 튀기기 대신 굽기와 찌기, 에어프라이어 활용 끓여서 국물은 적게. 고기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떼고 불판에서 기름을 한번 빼주세요. 생선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챙겨보세요. 기름을 쓸 때는 한 끼에 한 스푼 내로 조절합니다. 샐러드는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유와 식초, 레몬즙으로 간단 드레싱을 만듭니다. 빵면밥은 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립니다. 먹는 순서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과 중성지방이 함께 편해집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5%에서 10%만 줄어도 중성지방은 의미 있게 내려갑니다. 허리둘레가 줄면 간과 근육의 지방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됩니다. 극단적인 단식은 필요 없습니다. 식단의 질을 바꾸고 과한 열량을 줄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개인 상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주세요. 이제 약 이야기입니다. LDL이 높고 위험도가 크면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차 선택은 스타틴 계열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재발 위험을 낮추는 근거가 튼튼합니다. 스타틴만으로 부족하면 에제티미브를 함께 씁니다. 장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약입니다. 아주 높은 위험이거나 유전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면 주사제 계열인 PCSK9 억제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중성지방이 아주 높으면 췌장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피브레이트 계열이나 고함량 오메가3 제제를 쓸 수 있습니다. 약은 꼭 처방에 따라 드시고 스스로 중단하지 마세요. 근육통, 소변색 변색, 극심한 피로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함께 봅니다. 약 복용 시간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스타틴은 시간 제약이 크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시간 작용 약제를 쓰는 경우 저녁에 권하는 처방도 있습니다. 반드시 처방 지시를 따르세요. 에제티미브는 보통 하루 한 번,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합니다. 오메가3 제제는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식후에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마다 다르니 처방 전과 복약 지도를 확인하세요. 검진표를 읽는 팁을 더 드립니다. 총 콜레스테롤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LDL, HDL, 중성지방을 함께 봅니다. VHDL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뺀 값입니다. LDL과 비슷하게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로 씁니다. 당뇨가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분은 VHDL 목표를 함께 보기도 합니다. 수치 해석이 어렵다면 검사지를 들고 병원에 가셔서 나에게 맞는 목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규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달콤한 음료는 물과 보리차로 바꿉니다. 둘째, 가공육과 튀김은 횟수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셋째, 빵과 과자를 줄이고 귀리와 콩, 채소를 늘립니다. 넷째, 기름은 한 스푼. 다섯째, 밤늦은 간식은 따뜻한 차로 대체합니다. 여섯째, 검사와 약은 주치의와 상의하며 꾸준히.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수치를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씩 마음에 새겨보세요. 검사 숫자는 내 몸의 신호입니다. 숫자에 지치지 말고 숫자를 길잡이로 삼아주세요. 밥상과 장보기, 조리법과 약 복용 하나만 바꿔도 다음 검사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지킵니다. 왜 LDL이 문제일까요? 혈관 안쪽 벽은 매끈한 도로와 같습니다. LDL이 많고 산화되면 벽 틈 사이로 스며들어 면역 세포와 뭉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죽상판이라는 딱딱한 돌처럼 변해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목동맥이 좁아지면 뇌졸중 위험이, 심장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과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LDL을 낮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 전략이 됩니다. 수치 목표는 위험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졸중을 겪은 적이 있다면 아주 높은 위험군입니다. 이 경우 목표는 더 낮게 LDL을 70 미만, 가능하면 55 근처까지 의사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만성 신장병이 동반되면 역시 낮은 목표를 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질환이 없고 전반 위험이 낮다면 LDL 100 미만을 우선 목표로 잡기도 합니다. 숫자는 개인의 병력과 나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개인 상태는 주치의와 꼭 상의해 주세요. 검사 항목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VHDL 콜레스테롤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뺀 값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을 때도 잘 맞는 목표로 쓰입니다. 보통 LDL 목표에 30을 더한 값을 VHDL 목표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LDL 100이 목표라면 VHDL은 130 미만을 참고 목표로 둘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포비라는 검사를 추가로 권하기도 합니다. 입자수를 반영하는 지표라 위험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필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의사와 상의해 결정합니다. 식이섬유는 하루에 25g에서 30g을 권합니다. 그중 수용성 섬유를 매 끼니에 조금씩 분산해 보세요. 아침에는 귀리 3큰술을 우유에 불리고 점심에는 채소 반찬을 한 접시 더, 저녁에는 콩과 버섯, 해조류를 넣은 국을 건더기 중심으로 드십니다. 섬유질을 갑자기 늘리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물 섭취를 늘리고 며칠에 걸쳐 천천히 늘리세요. 달걀은 어떨까요? 달걀은 단백질이 좋고 조리도 쉬운 식품입니다. 하루 1개 내외에서 전체 식단의 포화지방과 총열량을 조절한다면 대부분의 분에게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달걀보다 버터와 생크림, 튀김 기름입니다. 뜨끈한 국물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큰 변수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저지방을 선택하세요. 무가당 요거트는 과일을 조금 얹어 드시면 좋습니다. 달콤한 떠먹는 요거트는 당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즈는 한 장을 기준으로 양을 정하고 짭짤한 치즈는 자주 먹지 않도록 합니다. 라벨 읽기 요령도 익혀두세요. 포화지방이 1회 제공량당 3g 이상이면 많다고 보세요. 트랜스지방 0g이어도 성분의 부분경화유가 보이면 다른 제품을 선택합니다. 당류가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나오면 당이 많은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분표는 앞쪽에 적힌 순서가 많다는 뜻입니다. 중성지방을 높이는 숨은 원인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조절되지 않은 당뇨, 만성 신장질환, 여러 종류의 약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이뇨제와 베타 차단제, 에스트로겐 제제,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 레티노이드 계열 약 등입니다.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 대안을 찾습니다. 금주가 어렵다면 양과 횟수를 줄여보세요. 소주 한두 잔이라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안주는 튀김과 볶음 대신 채소와 생선 위주로 바꿉니다. 검사 주기는 어떻게 할까요? 식습관을 바꾸고 약을 시작했다면 보통 4주에서 12주 사이에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방향을 점검합니다. 수치가 잘 유지되면 간격을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꾸거나 생활이 크게 달라졌다면 다시 조기에 확인합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디게라도 꾸준히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만 잘해도 다음 날은 더 쉬워집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합니다. 달콤한 음료를 끊고 물로 바꾸기. 빵은 반만, 채소는 2배로. 고기는 기름을 떼고 생선은 주 2회 챙기기. 기름은 1스푼만. 이것이면 충분한 출발입니다. 이제 하루 식단의 예를 드립니다. 아침은 귀리 우유와 삶은 달걀 1개, 사과 조금. 점심은 현미밥 작은 공기와 두부조림, 시금치 나물, 된장국은 건더기 위주로. 저녁은
고등어 구이와 양배추 샐러드, 올리브유와 식초로 간단 드레싱, 밥은 반 공기만. 간식은 견과류 한 줌이나 무가당 요거트 반컵. 음료는 물과 보리차. 이렇게만 드셔도 LDL과 중성지방은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나는 마른 체형이라 지방 수치 걱정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체형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이라는 말처럼 겉모습과 달리 지방간과 혈중 지질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체형에 상관없이 검사로 확인하고 밥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은 지질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 기회에 별도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검사표 읽기, 식품 선택, 약 복용 원칙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끝으로 기억할 문장을 짧게 정리합니다. 포화지방은 줄이고, 수용성 섬유는 늘리고, 기름은 한 스푼,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음료는 물로, 약은 의사와 상의, 검사는 주기적으로. 이것이 LDL과 중성지방을 안전하게 낮추는 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실천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방법, 더 든든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